네, 동시효과 구간 이제 마감은 2분 30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수 잠시 보면은 끝날 것 같은데요. 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막판에 이렇게 엇갈리네요. 아마도 옵션 만기 일의 영향이 이렇게 동시효과 구간에는 상당히 강하게 좀 반영이 됩니다. 현재 코스피는 아래쪽입니다. 0.46% 정도 마이너스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18선 정도에서 거래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오늘 2시 반 이후에 현재까지 1시간 동안 시장이 춤을 췄습니다. 동시효과 구간 직전에는 또 살짝 상승불이 들어오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마감될 때까지 보셔야 될 것 같네요. 현재는 2318포인트 정도, 이렇게 되면은 하루 만에 재차 하락으로 돌아서면서 어제 10포인트 올랐는데 그 부분을 모두 다 반납하는 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오히려 동시효과 구간에 더 좋습니다. 고점을 높이고 있고요. 현재 0.45% 상승하면서 766.58포인트로 어제 이어 오늘까지 반등세 꾸준히 이어지면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다음은 종목별로의 흐름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상승과 하락 종목이 거의 비슷하게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장 초반에 움직였던 종목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무상증자 키워드 여전한데요. 조광 ILI 그리고 실리콘2 이 종목이 그대로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거래 마칠 예정이고요. 오늘 오후장에 신진SM이 무상증자 결정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워낙에 할 거다라는 설에 먼저 주가가 급등했다가 오히려 발표가 되니까 오늘 장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10% 정도 하락하고요. 지니너스 같은 종목도 어제서부터 하락 움직임 뚜렷하게 나왔으니까 무상증자 키워드를 안고 있다 하더라도 동일한 패턴은 아니라는 점 꼭 점검 필요해 보입니다. 이 공구먼도 마찬가지네요. 이 초반에 이 무상증자 테마를 이끌었던 공구먼이 현재는 하한가 들어가 있습니다. 무중 키워드 상당히 좀 무섭네요. 급등락이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르는 종목 제약바이오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원숭이 두창도 확진 환자 수가 빠르게 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 그리고 코로나 관련해서는 진원생명과학이 오후장 불기둥을 더욱더 크게 만들어내고 있는데, 진원생명과학은 다음 달에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미국에서 임상이 완료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서 25% 정도 급등한 7월 14일 목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오늘 장 좀 어떠셨나요? 중소형주들 혹은 테마주 위주로 포트가 구성되어 있는 분들은 웃고 계실 테고, 그렇지 못한 종목분들, 그동안 잘 나가던 종목에서 아직까지 헤어나오지 못하신 분들은 또 울상을 짓고 계시는, 그렇게 포트에 담긴 종목의 성격 따라서 많이 희비가 엇갈리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리고 CPI 얘기는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오늘 많이 들으셨을 텐데, CPI 의견이 대체적으로는 아마도 좀 정점이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는 괜찮을 거야 라는 데 조금 더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주변국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시아 증시 흐름을 보시면은요, 이 미국의 충격적인 CPI에도 불구하고 대체로는 양호한 모습이었습니다. 일본 증시도 그랬고요. 일본 니케이 225 지수 가장 먼저 맞췄죠. 현재 오늘 종가 보시면은 0.62% 상승하면서 26,643.39엔에 거래 마쳤습니다. 우리 증시와 패턴이 비슷하게요. 오전장에 안 좋다가 오후에 고점 만들고 이후에 0.6% 정도 상승으로 무난하게 거래 마치는 흐름 눈에 띄었습니다. 다음은 중국 쪽 넘어가겠습니다. 중국도 이렇다 할 특별한 이슈가 있지는 않았는데요. 오늘장 상승 하락 왔다 갔다 합니다. 상해종합지수가 0.35% 하락하면서 3,273.12포인트 정도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심천 쪽은 0.5%가량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오늘 중국 증시 내에서도 이렇게 다소 흐름이 엇갈리는 모습 눈에 띄고요. 요즘에 대만 증시 많이 보시죠. 대만은 우리 시간으로 2시 반에 끝납니다. 좀 일찍 끝납니다. 알려드리면은 이전 거래일 2% 정도 급등이었는데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0.8% 정도 오르면서 대만 각권지수 올랐는데요. 아무래도 정부 쪽에서 이렇게 발벗고 나서니까 반등의 연속성 그리고 탄력도 상당히 강하게 나오는 점, 또 국내 투자자분들은 약간 부럽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다음은 환율 동향 보겠습니다. 증시가 생각보다 덜 밀렸다 하시는 분들도 환율은 좀 신경이 쓰이실 것 같네요. 오늘 장 원달러 환율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결국에는 고점 부근에서 마감됐습니다. 오후를 기점으로 해서 시장 분위기도 좋아졌는데
환율도 오름세를 좀 나타내가지고 약간 궤적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분석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인데요. 오늘 장 초반에는 원달러 환율이 잠시 하락 전환되기도 했지만 이 시간이 길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상승권 내에 자리를 잡았고요. 1306원에서 1312원, 6원 정도의 밴드폭 기록됐습니다. 종가가 고점 부근입니다. 5원 20전 올랐고요. 1312원. 10전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다시 하루 만에 재차 상승으로 전환되는 모습으로 이렇게 거래 마쳤네요. 그러면 국내 증시 정리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옵니다. 네, CPI 부담을 안고 전개된 목요일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보다 충격은 크지는 않았고요. 장 후반까지 상승을 조금씩 해주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장 막판 들어서는 그 상승했던 폭을 좀 돌려놓긴 했지만 그래도 충격이 예상보다는 크지 않았던 목요일장. 자, 지금부터 그 마감 시황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자, 코스피 보시면 장 막판 들어 조금 흔들렸는데요. 하루 만에 하락으로 거래를 돌리면서 마치게 됐습니다. 자, 보시면 전장 대비 소폭 하락을 했죠. 0.27% 내렸습니다. 종가상으로 2,422포인트 오늘장 종가가 확인이 됐습니다. 자, 분보통에서 장중의 움직임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장 초반에 2,407포인트, 찍었다가 오후장까지는 쭉 올리는 모습이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결국 2시 구간 들어서 2,438포인트 고점을 만들어냈고요. 계속 오르나 싶다가 아쉽게도 장 막판 들어서는 조금 더 흔들렸습니다. 상승폭 좀 돌려놓으면서 결국 동시호가 구간 지나면서 하락으로 전환됐죠. 2,422포인트 소폭 내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기관이 좀 다시 강하게 팔았습니다. 자, 보시면 좀 아쉬웠죠. 기관의 강력한 매도세, 동시호가 구간 지나면서 더 강하게 붙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기관이 5천억 원 이상 이렇게 뚜렷하게 좀 파는 모습 확인이 됐고요. 이런 가운데 외국인을 사들였습니다. 3,900억 원 이상, 4천억 원 가까이 외국인의 순매수세 확인이 됐고요. 개인도 오늘은 사들이는 모습이었죠. 자, 개인은 1,000억 원 정도 매수 우위가 기록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하락한 업종이 더 많았습니다. 등락률 하위 순으로 먼저 체크를 해보시죠. 가장 크게 흔들렸던 업종은요, 통신업종입니다. 0.95% 오늘 내리미는 모습이 확인이 됐는데 최근 부진한 시장 대비해서 사실 방어적인 성격으로 괜찮았던 게 이 통신업종입니다. 자, 그런데 사흘 연속 오르다가 오늘은 나흘 만에 좀 빠지면서 가장 크게 내린 업종이 됐죠. 1% 가까이 내려갔고요.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전기가스 업종도 0.87% 오늘 조금 부진했습니다. 금융업종과 비슷한 수준이었죠. 한국전력이 이 중에서 하락하면서 업종지수 내렸는데 이 전기가스 업종지수 자체가 지난 4월 이후 업종 차트상 최저치를 오늘장 기록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이어서 금융과 건설업종이 비슷한 수준이죠. 0.8786% 하락하는 모습, 그리고 섬유의복까지도 0.8% 가까이 내려가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 등락률 상위 순으로도 체크를 해보시죠. 가장 크게 올랐던 업종부터 보겠습니다. 의료 정밀이 1.6% 오늘 가장 뚜렷하게 상승한 업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루 쉬더니 하루 만에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죠. 오늘장 가장 두드러지게 강세를 보였고요. 자, 그리고 화학업종 1% 올랐습니다. 이쪽에서도 역시 대표 종목인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 같은 이 대표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업종지수 상승을 이끌었고요.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비금속 광물업종 0.5%, 기계 그리고 종이 목재 업종 순으로 상승률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시죠. 반도체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투톱의 방향이 좀 엇갈리는 하루였죠. 일단 삼성전자부터 보시면 전장 대비 0.8% 이렇게 좀 내리는 모습 분명하게 하락했습니다. 57,500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SK하이닉스가 그래도 당중에 빨간불 켜주나 했는데 동시효과 구간 지나면서 지금 상승폭을 다 돌려냈습니다. 결국은 SK하이닉스도 보합 수준에서 거래 마치게 됐죠. 정확히 94,000원 어제장의 종가와 동일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2차전지로 가보시면요.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6거래일 연속해서 상승한 이후에 어제부터 오늘까지는 다소 잠잠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전장 대비 0.12% 소폭 내려가는 모습, 결국 40만 원대를 이탈했습니다. 39만 9,500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자, 반면에 삼성 SDI 오늘장 BMW 쪽에 원통형 배터리 공급 소식을 전하면서 시총 상위 종목들 가운데서는 가장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삼성 SDI는
코스피는 전장 대비 2.4% 올리는 모습이었죠. 54만 1,000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LG화학도 오늘 마찬가지로 2.5% 올랐습니다. 비슷한 수준에서 53만 원대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바이오 종목들 보시면 최근의 흐름은 워낙에 또 좋았죠. 자, 그런데 오늘은 다소 부진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파란불 켜는 흐름이었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8% 밀렸습니다. 82만 5천 원에 거래 마쳤고요. 아래쪽에 셀트리온도 오늘장에는 파란불 켰죠. 18만 9천 원에 거래 마칩니다. 0.5% 소폭 빠지는 모습. 이렇게 바이오 두 종목이 나란히 내렸습니다. 자, 그리고 인터넷주들도 충격받은 건 마찬가지였죠. 미국의 CPI 충격에 따른 긴축 속도 가속화에 대한 우려감, 그러니까 이 대표적인 성장주들인 인터넷 플랫폼 쪽, 이쪽에서는 당연히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자, 그래서 네이버 일단 뚜렷하게 내리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1.68% 하락하면서 23만 3,5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자, 그런데 반면에 카카오 보시면 카카오 장중 초반에 뭐 충격 컸지만 결국 장 후반으로 갈수록 끌어올렸습니다. 상승으로 돌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죠. 카카오는 전장 대비 0.2% 소폭이지만 상승으로 72,100원에 오늘장 거래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로 가보시죠. 2분기 실적 기대감에 따라서 최근장에는 강세 이어왔다가 오늘은 다소 조정을 받았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조금 내리는 모습이었죠. 현대차는 0.5% 내려갔고요. 그리고 기아도 더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1.25% 내리면서 78,800원에 오늘장 마감이 됐고요. 자, 다만 요새 기세가 더 좋았던 현대모비스의 경우에는 오늘장에서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전장 대비 0.7% 올랐죠. 21만 1,500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물산 보실까요? 자, 삼성물산 보시면 전장 대비 0.4% 조금 밀렸죠. 11만 3천원에서 거래 마치게 됐고 철강 대장주인 포스코 홀딩스도 오늘은 좀 흔들렸습니다. 1.5% 내리면서 22만 3천원에 오늘장 마감이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특징주 보겠습니다. 화장품주들 먼저 보시죠. 이 코스맥스발 호재가 나오면서 화장품주 전반의 매수세 강하게 좀 들어왔던 하루였습니다. 코스맥스에서 미국 오하이오주 공장을 철수하기로 했다는 소식인데 이 증권가에서는요, 공장 철수로 기업 가치를 오히려 더 높일 수가 있다. 이렇게 공장에 대한 부담감을 떨칠 수가 있다라고 분석을 내놨습니다. 자, 이런 호재성 이슈와 함께 그동안 주가 많이 떨어졌던 화장품주들의 매수세 강하게 들어왔죠. 일단 코스맥스가 9% 넘게 상승하면서 68,700원에 장 마쳤고요. 토니모리 장 막판에 매수세 더 붙었습니다. 이쪽은 13%대 급등세 기록하면서 거래를 마쳤고 이 밖에 한국콜마홀딩스 7%, 에이블 CNC 9%, 그리고 제이준 코스메틱이나 이치 한불까지 이런 종목들도 화장품주들 일제히 강세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보시면 전기차 관련주들 보시죠.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원통형 배터리 글로벌 공략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테슬라 공급 있었죠. 자, 오늘은 삼성 SDI의 BMW 배터리 공급, 이렇게 원통형 배터리 관련 호재가 이어지고 있고요. 게다가 또 최근장에서 현대차 29년 만에 전기차 공장을 만들겠다, 이런 소식도 화제가 됐습니다. 자, 게다가 미국의 대표적인 전기차 업체 리비안이 있죠. 이와 관련해서 주가 2배 상승 여력이 있다는 리포트까지 나오면서 이 관련주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 특히 자동차 부품주들 강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종목들 모아봤는데요. 특히 이 중에 EID 같은 종목이 윗골이 길게 달았지만 종가상으로 거의 10% 가까이 급등이었습니다. 이쪽에서는 자회사들이 구미 시와 2차전지 관련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소식과 관련해서 급등세 연출됐고, 자동차 부품주들이죠. KR모터스, 센트럴모텍, 코스닥의 뉴인텍, 이런 종목이 장중에 뚜렷한 강세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리비안 관련된 종목들 모조리 급등세 기록했죠. 일단 대표적으로 대원화성이 있습니다. 7% 강했고요. 그리고 폴라리스 그룹주들 세원과 우노, 오피스까지 뚜렷한 강세 코스닥에서 연출이 됐고, 우리산업 홀딩스도 이렇게 강했습니다만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 다 보시다시피 일제히 윗꼬리를 달면서 장 후반에는 기운이 조금 떨어지는 모습도 관찰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이틀째 상승하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자, 코스닥 보시면 이틀째 상승하면서 70포인트 부근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 확인이 됐고요. 장중에 움직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 768포인트 아주 초반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757포인트 저점까지 만들었고, 그 뒤로 조금 올리면서 760 전으로 소폭 이렇게 움직이면서 변동폭을 크게 보이지는 않고 장 막판까지 흘러갔죠. 결국 종가상으로 766포인트 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수급도 이어서 확인을 해보시죠. 수급 보시면 외국인도 기관도 모두 좀 팔았습니다. 외국인이 78억 원 정도 매도 우위, 기관이 400억 원 이상 매도 우위가 기록이 됐던 하루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이 홀로서 내렸죠. 620억 원 이상 순매수 흐름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시죠. 제약바이오부터 먼저 보시면 셀트리온 형제들이 나란히 좀 내렸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 넘게 빠졌고요. 셀트리온 제약 0.7% 내려오는 모습. 자, 그리고 그 가운데 HLB 있죠. HLB가 어제장만 해도 교모세포종 백신 관련 호재로 아주 강했습니다만 하루 만에 이렇게 차익 실현 바로 나왔습니다. 오늘장은 뚜렷하게 3.7% 내려가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알테오제는 오늘 1.5% 오르면서 64,8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요새 강한 진단키트주인 시젠 8거래일 만에 어제장에 하락 나왔다가 하루 만에 다시 또 끌어올렸죠. 오늘장은 2% 올리면서 47,000원대에 도달하고 거래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2차전지로 넘어가 보시면 일단 양극재 쪽에서 LNF가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1.28% 올렸죠. 자, 사실 장 초반만 해도 에코프로 BM 이쪽도 상당히 강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자체가 호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급등세를 이끌어내나 싶었다가 결국 장 후반까지 기세 이어가지 못했죠. 하락으로 돌리면서 결국 장 종가상으로는 2.5% 내리면서 11만 7천원에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전해질 종목인 첨보까지 보시죠. 첨보 보시면 전장 대비 1.8% 올리면서 이쪽 22만 5,7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게임주들 보시면요. 오늘 게임주들 어제부터 이어진 소식인데 중국 판호 발급에 대한 기대감 등 여러 호재에 붙으면서 지금 외국인 매수세도 이달 들어서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자, 이렇게 게임주들 훈풍 받고 있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의 게임 관련된 종목들 모조리 올랐죠. 카카오 게임즈 2% 가까이 올랐고요. 펄어비스 1.3%, 아래쪽에 보시면 위메이드까지 1.3% 오르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미디어 콘텐츠 쪽으로 보시죠. CJ ENM이 어제장 강세 보이고서 하루 만에 다시 또 뚝 떨어졌습니다. 시총순위 다시 내려갔죠. 3.3% 밀리면서 10만 원대 아래로 다시금 내려갔고요. 스튜디오 드래곤과 시총순위가 다시 역전이 됐습니다. 반면에 스튜디오 드래곤은 2.5% 올리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엔터주들도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JYP 엔터 확인해 보시죠. 이쪽 0.9% 올렸습니다. 55,300원이 오늘장의 종가였습니다. 자, 이번에 특징을 보겠습니다.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코로나 관련주들 그리고 원숭이 두창과 관련해서 이 관련된 종목들 오늘 강한 모습 연출이 됐습니다. 자, 일단 코로나와 원숭이 두창 관련된 종목들 먼저 보시면요. 코로나 관련해서 신규 확진자가 다시금 또 4만 명에 육박하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진원생명과학 같은 종목이 오늘 특히 강했습니다. 26% 급등하면서 14,850원까지 도달을 했고요. 이 밖에 이현제약도 8% 가까이 강한 모습 보여주는 모습 확인이 됐고, 코스닥 쪽에서 GW바이텍 어제부터 한국형 코로나 백신이죠. 코빌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장에도 무려 19%대 급등세 연출이 됐고요. 그리고 이 밖에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 그중에서도 진매트릭스나 노블 M&B 같은 종목이 두 자릿수대 상승률이 기록이 됐고, 이 밖에 또 코로나 관련해서 세종 메디칼 같은 종목도 강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원숭이 두창과 관련된 종목들도 아주 강했는데 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60개국 이상에서 10,000명 넘게 확진이 지금 관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WHO에서 조만간 긴급회의를 개최할 것이다, 이런 소식도 전하고 있죠. 관련돼서 대표 종목인 미코바이오메드 11% 급등했고요. 제놀루션도 13% 이상 올랐습니다. 이 밖에 코로나와 원숭이 두창 다 관련된 종목들이죠. 진단키트 관련해서 엑세스바이오, 휴마시스 같은 종목도 뚜렷한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보시면 콘텐츠 관련주들 보시죠. 콘텐츠 관련주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여곡 효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 오늘 특히 강했던 KT 알파는요. 이 ENA 채널의 모그룹인 KT 계열사죠. 자, 그래서 이 KT 알파에 관심이 몰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KT 알파 오늘장 상한가까지 지켜가면서 풀리지 않고 거래 마쳤습니다. 자, 이 밖에 우영의 관련주로 갤럭시와 머니터리 있죠. 그리고 콘텐츠 관련된 종목 중에서 바른손과 바른손 ENA 오늘장 강세 이어졌고요. 대원 미디어나 쇼박스 같은 종목도 오늘장은 뚜렷한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